반갑습니다. 매년 한대부고 생명과학 지도하는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한대부고가 어, 2024년 전이랑 그다음에 2025년부터랑 해서 기조가 아예 달라졌던 학교예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오늘 학생이 두 명이 왔네요. 딱 생명과학 수업을 여기 1강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면은 딱 여기서 수업 듣는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2024년도까지는 시험이 뭐 강남구의 희문고, 뭐 단대부고, 숙명여고 이런 데보다도 어려웠던 게 한대부고고, 근데 작년에 2025년도에는 이제 출제 기조가 사실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100점이 아마 20명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지중호 선생님이라는 한 남자 선생님은 계속 고정이신 것 같은데, 근데 여자 선생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어렵게 내시는 여자 선생님이 올해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또 기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명과학 목차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학 때 아마 여기저기 설명회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입시가 바뀌면서 총 5단원이었던 생명과학이 3단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대단원 3개가 있는데, 이제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도 여기 1단원 다 들어가고 2단원에서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혹시 진도가 조금 빠르면 요 신경계 구조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나 여기 이렇게 슬러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1단원에서는 사실 요 생명과학의 이해나 물질대사 파트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뭐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는 부분임에 비해서 요 1단원에서 3단원 생태계 파트 있죠. 이 생태계에서 제가 지금 생태계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개체군과 군집의 특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요 군집 안에서 방형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형구인데 그 방형구 문제가 2024년도까지는 한 대에서 어렵게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그 방형구 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많이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 요 파트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1년 선배들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킬러라고, 유전 다음 킬러 파트라고 주로 불리던 단원이 이 파트이고, 이 파트도 나중에 이제 기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어려웠던 적도 있고 쉬웠던 적도 있어요. 한대 기출에서는. 그래서 일단 요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요 나머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2024와 2025의 비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기조로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상에서 최상이고 강남권 대비 난이도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했다. 근데 2025년은 쉬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에다가 서답형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선택형 한 22문항에 이제 서술형 서답형 문항이 한 4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4문항 안에서도 새끼 문제가 막 치고 있죠. 그래서 타임 어택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해에는 1등급 컷이 뭐 72점, 73점 이랬던 적도 있고 평균이 30점대 중반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였던 거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선택형만, 객관식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7문항에서 뭐 28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킬러 단원이 이제 많았죠. 유전도 이제 유전 다 빠졌잖아요. 사실 진로 초로 다 빠졌는데 원래 이제 유전이 다 포함이 됐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킬러도 약화되고 타임 어택이 좀 약해졌었다 작년에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표 하나 더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누가 맞냐 그 여부가 2024년도까지는 아까 그 킬러 문항을 누가 푸냐가 중요했다면, 작년에는 이제 실수를 누가 안 하느냐예요. 근데 작년에는 문항이 거의 이제 한대국어가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거의 7, 80%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 이제 그림이나 도표나 뭐 그런 거는 똑같이 나왔는데 밑에 이제 보기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놀라웠던 게, 원래 제가 딱 이제 아이들 봤을 때
얘는 그냥 이전 난이도에 비했을 때는 한 3등급 뜨겠다. 사실 9등급 기준으로 3등급 정도 뜨겠다 싶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수능 특강을 완전 그냥 독 깊은 거 달달달 다 외우고 제가 이제 수능 특강 보기를 다 변형해서 뭐 OX 퀴즈 빈칸 뚫기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켰거든요. 하여튼 그 학생이 생명이 1위 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부지런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따박따박 잘 하고 작년처럼 만약에 나온다면은 실수 안 하는 아이가 1등급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교사 설계 영향이 좀 많이 미쳤었고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을 엄청나게 열심히 같이 다 하나하나 파헤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대 보고 사이트에서 아직 올해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생명과학 원 평가 계획이 매년 이렇게 사이트에 게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작년 기준 이땡주, 지땡호 이 선생님 두 분이었는데 아마 안현주 선생님으로 바뀌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학기 보시면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이렇게 시험 중간고사 요 시험 30% 기말고사 30%도 당연히 중요한데 한대부고가 이 서술형 비중 그 수행평가 비중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조금 그거 틀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인데도 수행평가에서 이제 염색체 핵형 분석 문제 막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정말 뭐 유치원생들이 할 만한 그런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걸 이제 크기가 큰 염색체도로 붙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번호 매기는 대로 다 붙이면 되지 했던 애가 이제 수행이 조금 깎인 거예요. 근데 그 수행에서 1, 2점 깎였는데 시험이 너무 쉬우니까 갑자기 등급이 안 뜨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이제 잘 챙겨야 되는데 수행평가 보시면 1학기 때 요소 분해 실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월에 보는 수행이고 그다음에 6월에는 뭐 생명과학 연계 사례 이런 거 이제 보고서 제출형 수행평가인데 올해는 이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과정이 개편돼도 이 수행들은 아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수행평가도 그냥 이거 10분 정도면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꼼꼼하게 시켜서 수업 시간에 해서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2학기 아마 같은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2학기도 보시면 이제 중간기말 이거 30, 30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핵형 분석과 핵상 표현 및 보고서 작성. 되게 쉬운 건데 괜히 깎이면 안 되는. 그래서 그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영구라는 문제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영구가 시험에서도 어렵지만 수행에서도 방영구는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지만 입시 과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생명과학에 포함되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방형구가 생태계 파트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작년까지 선배들까지는 생태계가 맨 아래 5단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생태계가 아까 1단원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제 생각엔 방형구를 이번에 중간고사 수행평가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부고 기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앞에 몇 개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그 2024년도까지 어려웠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벌써 숨 막히는 오늘 학생 2명 왔는데 혹시 자극의 전도와 전달 선행은 잘 했는지 했습니까? 학생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겉으로는 그냥 뭐 신경세포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부모님들이 보셔도 수학 문제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표 안에 이렇게 빈칸을 많이 내는 학교는 그 당시 처음 봤었어요. 뭐 희문고 이런 데도 어렵게 내지만 뭐 이거 35, 35 마이너스 73개 주고 나머지가 다 빈칸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추론하느냐는 이제 고3 수능 문제랑 평가원 문제랑 EBS 수능 특강 변형 문제까지 수없이 반복을 해야 이게 타임어택 안에서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근데 이것만 봐도 어려운데 이제 한대보고 어려울 때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한번 봐주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고 답의 개수를 안 알려줘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맨 뒤에 한 4, 5개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거 개수 줘도 못 맞힐 마당에 모두 고르시오고 가끔 이게 답이 4개가 맞아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 그 당시 문제가 이제 이랬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관계 다른 학교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사실 그냥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 중학교 때도 배웠던 그 파트인데 이것도 보시면 모두 고르시오 하고 개수를 안 알려줘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5번에 요 5번 지문 봐주시면 지금 질소성 노폐물을 몸 밖으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심장을 몇 번 이상 거쳐야 된다.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어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연과학부 입시했을 때 그때 2015년도 개정할 때 하이탑 교재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고나 자사고에서는 하이탑 교재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 하이탑에서 딱 이렇게 몇 번 지나는지 심장을 몇 번 지나는지 그 문항만 막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과고에도 준비시킬 때 했던 그 문장이 나와 있길래 아 한대부고 선생님은 그때 그 아까 안땡 선생님 그 예전 어렵게 냈었던 그 선생님은 이것까지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것도 모두고로 쉬운데 개수 안 알려줬죠. 그리고 웬만하면 원래 생태계는 쉽습니다. 문제가 쉬워야 되는데 한대보고 선생님들은 이거는 기출에도 없고 수특에도 없는 그래프를 아예 창조해서 제작형 문제를 내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응용력이 없으면 나 이거 어디서도 본 적 없는데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모두 고르시오에서 어차피 또 틀리게 되는 정확하게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웠을 때 한대보고 문항들이고 이것도 보시면 다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서 사실 이런 문제가 맨 뒤에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뭐 30점 되고 1등급 컷도 70점 중반이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거예요. 이게 봐주시면 뭐 이것도 복잡한데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죠. 그리고 모두 고르시 없고 다 선택형이죠. 그리고 이 문항이 전부 다 수능 특강의 요표도 다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바뀌어 있는 형태였다. 작년에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대 보고 아이들이 작년에도 이제 저희 반에서 어쨌든 전교 1등도 재작년, 작년 다 나왔었고 그리고 1등급도 200명 전후 기준으로 보통 8명 정도인데 5명 정도 1등급이 나오고 뭐 2, 3등급은 당연히 많고 해서 이번에 아마 대치해서 한대부고반만 3개를 개강하는 해서 좀 보내주시면 올해 아이들도 요 SNT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이고 미래탐구는 일요일 저녁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은 아마 봐주시면 이 실전 모의고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수업에서는 사실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려도 1, 2회 정도인데 저는 이제 좀 저도 집요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5주차 때 이미 실전 모의고사 전범위 해동 및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까 이 자극에 전도하전다 이거는 어차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도중에 또 앞단원 아까 방영구나 뭐 기관계 이런 거 까먹지 않도록 실전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리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생태계 파트 때 실전 모의고사 9개 풀려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건데 개념 40 문풀 60인데 이거는 아이들 상황을 봐서 조금씩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개념 기반으로 문풀도 그 시간에 다 해서 보내야 아이들이 그 출제 기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풀 비중이 좀 높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전교 1등의 생명과학 기준으로 전교 1등 했던 애들은 특징이 뭐였냐면은 10시 수업인데도 한 9시 20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그냥 선생님을 독차지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다른 애들 안 오니까 그래서 저도 9시쯤 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애살 있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항상 역시나 1등을 했었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과제량 회차당 80문항 이상이라 해놨지만 사실 150문항 나가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답률이 높으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당연히 풀이를 하는데 오답률이 높지 않은데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패드 녹화본을 풀이법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지만 남겨서 또는 일찍 와서 저랑 따로 클리닉을 하면서 채워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랑 다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한대부고 5개년 지금 한대부고 5개년보다 사실 더 많은데 그래도 최근 5개년 기준으로 기출 기반 이론 정리하고 각 단원마다 한대 기출을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기출까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인물에는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 번호도 적혀 있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한번 봐주시면 매주 수업 내용을 또는 그 상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나중에 뭐 선배들 뭐 그런 거 또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 학생이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아마 유명한 학생 한 명 있잖아요. 내신 1.0 해서 걔는 아까 얘가 이제 재작년 A인데 그 1등급 컷이 70 몇일 때도 얘는 늘 100점. 그냥 100, 100, 100. 그러니까 얘는 좀 천재적인 그런 아이였고 이제 이게 작년인데 작년 애들 뭐 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아마 올해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